보겠습니다. 자, 1번 협회에 대한 겁니다. 협회 기출문제입니다. 다 기출문제만 해도 80점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만 보지 마시고 쉬운 문제가 중요한 거라고. 중요하다는 거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쉽죠. 어렵다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강의 안 한 내용이 20%까지 최대 8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40문제 중에서. 그런 건 너무 심려치 마시라고요. 그거 10년 동안 안 나온 거 계속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나올 걸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나왔던 거 위주로만 해도 충분히 60점만 받으면 되니까 최소한 70점 이상은 받아요. 80% 나오는데 실수한다고 보고 최소한 70점은 받을 수 있다고요. 자, 이것도 당연히 기출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게 틀린 거죠. 옳은 게 좀 더 어렵고요. 더 어렵게 나오는 게 박스형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가장 쉽게 쉬운 패턴이 틀린 거고요. 자,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된다. 공제료 받은 거는 따로 관리해야 된다고요. 협회 회비 받은 거하고 같은 통장에 넣어놓고 찾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책임준비금 이거 암기 답은 2번이죠. 암기 프린트 56번에 다시 한번 봅시다. 56번 맨 마지막에 56번에 4번에 100분의 10이었죠. 100분의 10 100분의 10 이상 적립해야 됩니다. 책임준비금. 지금 공제료 받는 게 1년에 24만 8천 원인데요. 24만 8천 원 받았으면 24,800원은 최소한 적립해야 된다고 쓰면 안 되고, 우리 생명보험 같은 거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보험회사에서 다 쓰면 안 돼요. 책임준비금이라는 건 적립해야 돼요. 그래서 책임준비금은 10% 이상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숫자는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암기 프린트 이거 가지고 70점은 최소한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풀어도.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관리는 국토부 장관이 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협회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그래서 현금 1,000억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2,000억 정도 돼요, 재산이. 예, 맞습니다. 이거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그 지금 현재 1,000억을 현금으로, 물론 현금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예금을 해놨겠죠. 찾을 수 있는 예금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된다. 법률에 이렇게 돼 있고 대통령령에는 몇 개월이라고, 그게 구체적으로는 3개월 이내라고 했죠. 암기 프린트 43번에 동그라미 6번, 43번에 동그라미 6번 밑줄 지났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라고 돼 있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3개월입니다. 3개월.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프린터 1번 보시면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것, 보상금이 암기 프린트, 문제 푸는데 암기 프린트만 해도 70점 받는다고 했으니까 계속 암기 프린트 찾아보시자고요. 28번에 있습니다. 무부양 광시공시, 무부양 광시공시입니다.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거. 이거는 금지행위지만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요. 양도되어, 무부양, 양도되어 보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금지행위이기는 하지만 보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다. 암기 프린터 28번에 무부양 광시공시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그 다음에 시공시, 거래질서 교란행위 위반행위가 시공시라고 했죠.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 이게 대표적인 기출문제 패턴이고, 이렇게 나오는 게 20문제 정도, 약 절반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박스형 문제. 학개론도 거의 절반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모든 과목이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 최근 출제 트렌드입니다. 이게 박스형 문제 나오는 게. 아까 틀린 것보다는 더 찾기가 어렵죠. 정확하게 모르면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약 50%가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다른 과목도 최근 출제 패턴이. 자,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자격정지 암기 프린터 19번. 이중검인 확인서 7개입니다. 이중검인 확인서 7개인데, 이중소속,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한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뭐였습니까? 아까 징역형 암기 프린터 18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자격 취소죠. 징역형 위반하면 자격 취소잖아요. 자격 정지가 아니고. 기출문제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면 이게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 암기 프린터 11번. 금지행위 하면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정지가 아니라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3번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범죄, 즉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는 것은 오로지 암기 프린트 22번에 동그라미 9번, 22번에 동그라미 9번. 반의사 불벌죄는 오직 비밀 누설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체 답 2번입니다. 22번에 9번 찾았어요. 가로 안에 반의사 불벌죄라고 적어놨죠. 반의사 불벌죄는 뭐냐면 피해자가 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게 반의사 불벌죄인데, 그게 뭐 있냐면 비밀 누설, 그 다음에 폭행죄, 단순 폭행죄, 그 다음에 스토킹 처벌법, 이런 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있죠. 지금 스토킹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처벌 못한다고요. 반의사 불벌죄. 폭행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비밀 누설 하나밖에 없어요. 반의사 불벌죄. 명예훼손죄도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명예훼손죄. 그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인터넷에다가 강의도 못하는 게 여자만 밝히고 돈만 밝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한 번만 올렸으면 참으려고 했는데 그게 한 10개 넘게 올라오는 거는 이게는 뭔가 조직적으로 이상하잖아요. 그 학생이 올리면 한 번 정도는 올릴 수 있겠죠. 미우면. 근데 계속 10개 정도 올려서 그냥 고소하니까 바로 그 다음 네이버 이게 하니까 아이디 추적하니까 나오더라고 누군지. 그래가지고 합의금까지 받았어요. 누군지 밝혀내가지고. 합의금까지 받아도 위반이 아니에요.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합의금 받으면. 근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합의금 달라 해도 된다고요. 합의금까지 받았어요. 합의금까지 받았더니만 한 10년 동안 밤늦게 새벽 2시에 전화 와가지고 숨소리만 들리고 밤길 조심해라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돈 안 받아요. 이제 무서워서. 어쨌든 비밀 누설 요거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법대로만 하고 못 산다고요. 너무 피곤해. 법대로만 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손해보고 사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너무 법대로만 하려 해도 쉽진 않아요. 자, 어쨌든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반의사 불벌죄는 오로지 암기 프린트 22번에 동그라미 9번에 적어놨잖아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비밀 누설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나라는 공개재판이 원칙이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 막 변론하고 있는 것도 다 유튜브 같은 데 나오잖아요. 공개 재판이 원칙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 다 몰라도 될 걸 비밀 누설 돼가지고 안 그래도 비밀 누설 되는데 공개 재판하면 더 비밀
온 세상이 다 알려질 가능성 많잖아요. 연예인들 이러면 막 기자들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제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하면 끝이에요. 처벌 못해요.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라고 더 비밀이 널리 알려질 수 있잖아. 공개 재판을 하면 징역 벌금 때리려면 또 판결을 하려면 재판해야 되잖아요. 원칙이 공개 재판이니까 우리나라 그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라고 하잖아. 공개 변론. 다른 사람 다 들어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2번이 답입니다. 오직 공인중개사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비밀 누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형법에서는 제가 아까 단순 폭행 이런 거는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 부부싸움 하더라도 손으로 때리면 단순 폭행이에요. 근데 뭐 그 칼로 찌른다든지 예를 들어서 몽둥이를 때리고 이러면 특수 폭행이고 특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아닙니다. 지금 뭐 이번에 또 뭐 뉴스에 보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경호처에서 그냥 스크럼 짜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았지 무기를 안 썼잖아요. 손 안 하고 만약에 총 가지고 했다든가 칼로 한다든지 몽둥이를 막았으면 그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돼요.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특수라는 말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 부부싸움에도 절대 뭐 무기 같은 거 이런 거 다른 기구 같은 거 하고 하면 안 된다고. 맨손으로 때리면 그냥 단순 폭행이에요. 그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어요. 근데 특수폭행하면 반의사불벌죄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해도 처벌해 받아요. 그 저는 와이프가 욕하고 이런 무서워가지고 바로 그냥 112에 신고해요. 그러면 경찰 출동해가지고 왜 했냐 물으면 저 욕하고 막 칼 들고 찌를까봐 무서워서 했다 이러면 그걸 적더라고. 일지에 출동 경위를. 그럼 나중에 이혼할 때 저한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이 돼요. 그러면 조용해요. 안 그러면 계속 날뛰니까 불러야 돼. 112에 신고해야 돼요. 자, 4번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거 뭐 암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논리적으로 왜 3년이냐? 저건 다른 거는 1년인데 그냥 암기해야 돼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암기 프린트 21번에 있습니다. 답 2번이네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암기 프린트 21번, 22번에 있잖아요. 암기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21번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글자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동그라미 해놓은 것만 읽으면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비광 팔았다, 광 팔았다. 그냥 암기해야 돼요. 어쨌든 답 2번입니다. 2번. 자, 이거 아까 이거 중요하냐고 물었던 거 중요하네요. 누가 행정처분하는지. 다시 한번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은 시도의사가 하니까 시도의사가 부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등록관청이 부과해요. 등록관청. 나머지는 모두 등록관청이라고. 그러니까 예외, 암기를 할 때 많은 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적은 거 예외를 암기해야 되겠죠. 원칙은 등록관청이 부과한다고요. 근데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토부 장관이. 자격 관련된 거는 시도의사가 하니까 시도의사가. 연수교육도 실무교육도 시도의사가 하니까 연수교육만 처벌하지 실무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연수교육 안 받아도 시도의사가 부과한다. 답 3번이네. 딱 보니까 느낌 오죠. 등록 취소는 누가 하겠어요?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한다고요? 이천시장이 등록 취소한다고.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죠. 국토부 장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협회, 공개사업, 그 다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토부 장관. 자격증 위반납, 연수교육 안 받는 것은 시도의사. 나머지는 전부 등록관청이 합니다.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시도의사가 하잖아요. 자격 취소, 자격정지, 자격과 관련된 거는 암기 프린트 국이 54번
54번 맨 밑에 자격증, 재교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가태료부가 전부 다 누가 한다고 돼 있어? 교부한 시도지사.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